자, 이제 등차 수열 합 공식 볼게요. SN. 자, 우리가 그 SN 기호는 모든 수열에서 다 똑같이 쓰이는 기호지. 얘는 SN은 일반 항들을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되어 있는 기호고 등차 수열에만 쓰는 게 아니었어. 기억나죠? 자, 여기에서 SN 기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번호가 끝항 번호야. 그래서 SN 기호는 무조건 출발하는 항 번호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SN으로 나타냈을 때는 무조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A1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더할 거면 S끼리 빼서 나타내거나 시그마로 나타내야 돼.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얘랑 얘를 더한 거, 얘랑 얘를 더한 게 같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를 할 때는 이 덧셈의 순서를 역순으로 써서 이렇게 더하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지. 어차피 순서만 역순으로 썼으니까 얘도 똑같이 SN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해서 반땡 해주시면 되겠지. 자, 내가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이 SN이 될 거고, 자, 얘네를 더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다 똑같으니까 대칭성 때문에 우변은 A1 더하기 AN이 N쌍 더해진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쵸? 얘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양변 2로 나누면 SN식은 A1 더하기 AN에 이 나누는 거는 여기다가 쓸게요. 자, 곱하기 N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등차 수열을 더할 때는 반드시 처음과 끝을 보고 이 녀석이 중항 표현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중항이잖아. 그래서 중항이 있으면 중항 곱하기 개수로 들어가는 거고 중항이 없으면 두 개씩 묶어서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쌍을 세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바로 두 녀석이 더해서 반땡 곱하기 개수로 바로 나타낼 건데 중항이 있으면 얘를 하나의 항 번호로 나타내서 쓸 거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AN 자리에 AN의 기본 공식. 자, 이 녀석 A1에서 출발하면 A1에서 출발해서 뒤로 N-1칸 가니까 이렇게 바꿔서 나열해서 쓸 수 있잖아. 이게 기본 공식. 자, 이게 니네가 외우고 있는 얘는 2분의 N에다가 A1의 2배 이렇게 외우고 있죠? 밑에도 선생님 써놨지만 2분의 N 가로 열고 A1의 2배에다가 N-1t 이렇게 외우고 있지? 자, 얘는 SN의 기본 공식, 등차 수열 SN의 기본 공식입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 기본 공식을 쓸 일은 거의 없어. 없다고 해서 안 외워도 되는 건 아니야. 얘는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 기본 공식에 집어넣어서 연산력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기본 공식은 필수지만 우리가 같이 연습할 거는 기본 공식에 대입하는 거는 니네가 스스로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숙제하거나 할 때는 기본 공식 연습이 아니라 얘는 기본적으로 성질이나 이런 거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의 기본 마인드가 뭐다? 중항 곱하기 개수가 기본이야. 중항을 나타낼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항 두 개의 가운데 표현으로 나타내셔야 되고 자, 얘는 뭐 할 수도 있어? 항번호 조절할 수도 있어야지. 항번호의 합이 n+1이기 때문에 항번호 하나를 A2로 바꾸면 나머지 항 하나는 AN-1로 이렇게 바꿔서 항번호는 조절해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번호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중항 곱하기 개수로 이렇게도 바로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항 곱하기 개수를 AN의 기본 공식을 써서 나열해서 쓴 게 얘가 SN의 기본 공식. 근데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열은 N이 변수야. 얘도 하나의 함수식이에요. N에 관한 함수식. 그래서 이 N에 관한 함수식이기 때문에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N의 개수가 2분의 D고 거기에 N을 또 곱하니까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수항이 2A 마이너스 얘는 1이잖아. 2A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A 마이너스 D죠, D.
여기는 2a,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t니까 이거 마이너스 t로 바꾸세요. 이거 외우진 않을 거야. 그냥 구조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항은 2a 마이너스 t고 걔를 절반해서 n을 곱하니까 최종적으로는 n의 개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SN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n에 관한 2차식으로 생겼다. 얘는 n에 관한 2차식. 자, 근데 그 2차식에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 2차식의 상수항은 0이다. 이게 등차 수열 SN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걸 모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SN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다. 자,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2차식을 함수로 표현하면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는 어디를 지나게 돼 있어? 원점을 지나게 돼 있으니까 얘는 0,0을 지나는 뭐랑 똑같다? 2차 함수로 그려진다.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직선으로 그려졌잖아. 얘는 2차 함수로 그려지는데 SN은 무조건 0,0을 지나는 2차 함수로 그려지는 거예요. 뒤에서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모든 수열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등비 수열에도 적용이 돼.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은 S 빼기 S, 일반항 S끼리 빼면 일반항들만 기본적으로 남게 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S10에서 S4를 뺍니다. S는 무조건 A1부터 더하기로 약속되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A1에서부터 A10까지 더했는데 얘가 A1에서부터 A4까지를 지워버린 거야. 그럼 남는 거는 다섯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S끼리 빼면 뭐만 남는다? 일반 항들만 남는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 항들의 합을 나타내고 싶은데 출발하는 항번호가 1이 아니면 S로 단독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S 빼기 S를 거쳐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시그마로 나타내거나 다다음 시간이겠네. 어쨌든 배우는 시그마로 나타내거나 S 빼기 S로 나타내거나 S 하나로 나타낼 때는 무조건 A1에서 출발하는 걸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항번호가 A1이 아니면 S 빼기 S로 나타낸다. S에서 S를 빼면 뭐만 남는다? 일반항만 남는다. 일반항이 하나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S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S는 중항 곱하기 개수. 중항이 없으면 걔를 나열해서 A1 더하기 AN의 반땡 첫항 끝항 절반 곱하기 개수 이렇게 들어가거나 얘를 함수로 접근했을 때는 0,0을 지나는 2차 함수. 거기에서 뭐가 n제곱의 개수가 얘는 뭐의 역할을 한다? 공차의 절반과 같다. 아까 AN에서는 n의 개수가 공차. SN에서는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S끼리 빼면 일반항만 남는다.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로 표현하는 거를 거기 뒤로 가서 거기 17쪽으로 가세요. 자,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고 항의 개수가 N인 등차 수열의 SN식은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 D로 바꾸세요. 저 식 안 외워도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근데 잘못 나왔으니까 어쨌든 오타는 수정해야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등차 수열의 SN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지나? 원점 지나는 2차식이다. 그리고 N제곱의 개수가 뭐랑 일치한다? 공차의 절반이랑 일치한다. 자, 그래서 SN식은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2분의 dn 제곱 더하기 여기는 그냥 복잡하니까 뭐 pn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는 2차 함수. 자, 공차가 양수면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0,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이렇게 대칭축이 꼭지점이 저쪽에 가려져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자, 얘네 둘 다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아래로 볼록하는 거니까 얘는 SN이 뭐를 가져요? 최소값을 갖죠. 자, 얘는 SN의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S1이 SN의 최소값이 되니까 문제에서 잘 안 나와. 굳이 이걸 물어보려고 하진 않을 거고 보통 SN이 최소값을 갖는 형태의 그림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얘는 이렇게 다 연속적으로 그리면 안 되고 여기는 당연히 n이 0이니까 n은 0이 될 수 없어서 구멍을 뚫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점으로 찍히겠죠. 어쨌든 SN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N이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림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얘는 S1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잘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럼 최소값을 갖는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뭐랑 선생님이 비교해서 볼 거냐면 AN의 그림이랑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공차가 양수면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으로 만들어지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S1이 이쯤 있다라고 둘게요. 자, 모든 수열에서 S1이랑 A1은 동일하죠. 저런 건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S1, 즉 A1이 음수라고 하면 얘는 밑에서 출발해서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AN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가 AN이 음수에서 출발하면 초반에는 음수를 더해. 음수를 더해가니까 값이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이 지점을 지나고부터는 AN이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합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AN이 음수일 때는 음수만 더하니까 SN 값이 계속 줄어들다가 AN의 값이 양수로 변하면 그때부터는 양수를 추가하면서 더하기 때문에 SN의 값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근은 어디랑 비슷하겠어?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여기 이 꼭지점의 항번호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번호가 여기 있는 항번호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내가 SN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여기가 3.2야. 얘가 SN이. 그럼 SN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세 번째 S3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고 만약에 얘가 3.6이잖아? 그럼 얘는 S4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SN의 값이 n이 p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왔을 때 얘를 2차 함수처럼 100% 일치시키면 안 돼. 꼭지점에 x좌표를 p라고 두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이게 꼭지점이 자연수인지 아닌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 형태 아래쪽의 그림으로 풀어야 돼. p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p번째 항까지 AN이 음수였던 거야. 계속 음수였다가 p번째 항을 넘어가면 얘가 양수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p번째 항까지는 계속 음수였구나. 등호 넣으셔야 돼요. 등호 넣어야 돼. 0은 어차피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and 얘 다음 번째 항부터는 양수로 바뀌는 거야. 여기도 등호 넣어야 돼. 어차피 0은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차는 뭐이면서 양수이면서 SN이 아래로 블록해야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잖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지만 꼭지점을 P라고 두면 안 돼. 식을 어떻게 세운다? A, P까지는 0 이하고
AP 플러스 1부터는 0 이상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공차가 음수면 얘는 위로 볼록하면서 원점 지나는 이차함수니까 SN 그림은 저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구멍이 뚫리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SN이 뭐를 갖는 그림이야? 최대값을 갖는 그림이지. SN이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나오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공차는 음수다. 자, 얘는 S1이 최대니까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P가 1인 거는 잘 안 나와. 그래서 P가 1이 아닌 값이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 그림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P라고 두면 안 된다. 그치? 얘는 꼭지점을 P라고 두면 안 돼. 꼭지점은 막 3.2, 3.7 이런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식을 어떻게 세운다? 일반항의 흐름으로 식을 세운다. 물론 여기 있는 값을 내가 알아. 3.2라고 알아. 그러면 일반항 구할 필요 없지. 그냥 S3이 최소인 거야. 근데 나는 이 녀석이 여기가 3.2인지 3.5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N으로 식 세우는 거야. 그럼 AN은 어떻게 생겼겠어? 공차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 얘는 첫 번째 항이 양수니까 위에서 출발해서 AN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그러면 얘가 SN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 양수 값들만 더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더해줘야 돼서 얘는 P번째 항까지의 합은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0 이하로 바뀌어요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때는 어떨 때가 좋냐? 그는 문제 풀면서 옆에서 볼게요. 옆에 예제 볼게요. 두 개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자, 등차 수열로 가정을 해놓고 자, 옆에 예제 1번. 자, 등차 수열 SN은 n이 1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SN은 뭐야? 원점 지나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여야 되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 2분의 d는 음수다. 따라서 d는 음수. 자, 그래서 얘는 n이 12. 얘가 1이 아니잖아. 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 2차 함수 SN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를 10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얘가 10이 아니라 10.2일 수도 있고 9.8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얘 식을 어떻게 세우냐? AN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10번째 항까지는 AN이 양수로 나왔다가 11번째 항부터는 얘가 음수로 나와요 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밑에 예제 2번. 자, 내가 등차 수열의 SN을 푸는데 S끼리 높이가 같대. 그럼 얘는 무조건 그림으로 푸는 거야.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SN의 높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래프로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식으로 푸는 건 어떻게 푸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바로 이어서. 자, 그래프로 풀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지. 공차가 양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공차가 음수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선생님, 이 그림은 안 그려지냐? 안 그려지겠지. 이 그림은 높이 같은 게 안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SN의 높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높이 같은 게 생길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서도 높이가 같아지려면 여기 y 좌표가 SN이겠지? 얘는 가로가 n이고 높이가 같아지려면 여기 밑에 쪽밖에 없네. 이 점의 x 좌표, 항번호가 x 좌표니까 6이랑 여기가 13인 거야. 근데 얘가 뭐죠?
0. 원점이니까. 이제 고1 문제. 이차함수 대칭축. 여기 높이의 대칭축과 얘와 얘의 대칭축이 일치하니까 삼각함수에서도 많이 썼잖아. 더하면 19. 이렇게 더해도 19가 나와야 돼서 여기 x 절편이 19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0이랑 19로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SN식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식 세우는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다? 2분의 d다.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는 꼭 2분의 d라고 안 둬도 돼. 선생님은 상황에 따라서 d를 빨리 구해야 될 때는 2분의 d라고 두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그냥 p라고 두기도 하거든. 얘가 어차피 하나의 상수니까 p라고 두기도 하고 2분의 d라고 두기도 하고 본인이 두고 싶은 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도 식은 동일하게 세워지겠지. 얘도 똑같이 식은 동일하게 높이 같은 게 여기 6이랑 여기 13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9니까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절편은 똑같이 나올 거라서 식은 똑같이 세워지고 추가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d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SN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가장 빠르다. 자, 식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S13 마이너스 S6이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수열에서 S 빼기 S는 일반 항들의 모임이다. 6번째 항까지 죽은 거야. 그럼 나는 7번째 항부터 남아있겠죠? 13번째 항까지 남아있겠지.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등차 중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얘는 7, 얘는 13, 더하면 20, 반땡하면 10. 얘는 가운데 항번호가 A10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10 곱하기 개수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운이 좋게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개수를 구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A10의 값이 0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럼 A10의 값이 0이니까 AN식이 필요하면 어떻게? D 가로 열고 N-10 Y 0 나오면 좋다 그랬잖아. 이렇게 바로 세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AN이 아니라 S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SN식으로 바로 나타내셔도 돼요. SN식을 예를 들어서 SN을 구하려면 A1 더하기 AN의 절반 곱하기 개수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AN으로 바로 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식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니네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도구를 잘 꺼내는지가 이제 핵심이야. 거기 8페이지로 가세요. 자, 여기는 조금 됐지만 이런 수능 3번 문제는 어떤 도구를 꺼내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내가 3점짜리를 푼다 혹은 내신에서 쉬운 번호대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도구가 뭐든 중요하지 않아. 노가다를 하든 좋은 도구를 꺼내든 풀이 속도가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도구를 좀 연습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바라볼 때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얘를 만족하고 D의 값을 구하여라. 자, 등차 수열 A끼리 빼면 2D 이렇게 바로 나타내는 거야. A 플러스 7D, A 플러스 5D 이 시간조차도 쌓이면 엄청나게 커. 그래서 2D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자, S끼리 빼면 일반항만 남는다. 6번째 항까지는 없어졌으니까 7번째 항, 8번째 항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냐면 2다 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는 약분되고 넘어가면 D는 A7 더하기 A8이야. 자, 일반항 두 개 더하면 습관적으로 중앙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앙이 없죠. 그럼 얘는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알려주고 있는 게 첫 번째 항이니까 저기서 출발하는 거야. 내가 아까 선생님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지 말라며가 아니야. 알고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6 플러스 얘는 6D 자, 얘는 6 플러스 7D라고 해서 정리하면 D의 값이 나옵니다. D로 넘어갈게요. S끼리 빼면 일반항만 남는다.
자, 13번. 자, AN 어떻게 읽어?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다. 자, B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끼리 더하면 등차 수열이니까 얘도 등차 수열, 이 수열을 CN이라고 둘게요. 그냥 그대로 한 수씩 계산하듯이 그냥 산수하면 돼. 이거 2배에다가 그럼 n 더하기 6인가요? 이거에 3배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n 더하기 6을 더하는 건가? 마이너스 5n 더하기 12가 수열 CN. 자, 밑에 있는 거는 다 CN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1 대입하면 7이냐? 그렇죠? 자, 니은번 n의 개수가 마이너스 5인 1차 이하의 다항식이냐? 그렇죠? 자, A1, C1부터 C20까지 항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C1 더하기 C20 더해서 반땡 곱하기 개수. 중항 곱하기 개수. 자, 얘가 얼만지를 물어보는데 얘는 중항이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여기에 그냥 대입해서 산수 계산만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14번 한번 해볼까요? 기억, 니은은 아마 금방 나올 거야. 열거만 해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기억번 T4 그냥 열거 하면 되죠. 여기까지 하면 되니까. 자, 등차 수열끼리 빼고 있으면 공차만 남는다. 그 공차도 항번호 순서 맞춰서 빼는 거야. 1 빼기 2니까 공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D. 얘도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기억번은 틀렸네요. 자, 니은번 T5는 여기 T4에다가 여기 홀수항의 부호는 양수, 짝수항의 부호가 음수니까 얘는 홀수항 더해주면 되고 기억번 풀면서 얘가 마이너스 2D라고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2D라고 쓰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A5 다섯 번째 항에서 빼. 두 칸 백. 앞으로 두 칸 되돌아가면 세 번째 항이다. 니은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T2에 자, 여기에서 이 끝에 항상 얘는 뭐를 알려주는 거야? 부호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니은번 풀면서 확인했겠지만 얘가 짝수면 마이너스 뿔마 짝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끝나는 거니까 얘가 2n이면 여기 tn은 여기에 뿔마 그 다음에 뿔마 쭉 가서 마지막에 뿔마로 해서 이렇게 딱 짝이 맞아 떨어지게 끝날 거고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인데 마이너스 t가 n쌍이 더해질 겁니다. 그럼 얘가 물어본 건 뭐야? 네가 정리한 식은 1차 이하의 식이냐? 그쵸? 1차 식으로 나왔으니까 1차 이하의 식이니까 네, 맞아요.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5와 10 사이에 m개의 숫자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10과 15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추가를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의
합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205일 때 n-n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식.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등차 수열을 만든 거니까 얘는 합을 구하면 첫 항, 그 다음에 마지막 끝항 더해서 반대 중앙에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얘가 항이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첫 항, 끝항의 절반 곱하기 여기는 개수. 자, 개수는 여기 m개, 여기 n개, 그 다음에 저기 3개 추가해서 개수는 m 플러스 n 플러스 3이겠죠. 개수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지. 자, 얘가 얼마다? 205다 해서 식 하나. 자, 미정계수 2개네. 그럼 식 2개 나와야지. 그럼 식 하나 더 세워야 돼. 자, 식 하나 더는 뭘로 세울까? 중간에 끊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동해 볼게요. 자, 내가 마이너스 5에서 몇 칸 가면 여기 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가 m칸이야. 여기까지가 m칸이야.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m칸, m 플러스 1칸. m 플러스 1칸을 이동해. 등차 수열이니까 그 칸수에 공차를 곱해주면 어디에? 10이 됩니다. 해서 식 하나. 자,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이동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에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n칸, m 플러스 1칸 이동해. 한 칸 갈 때마다 t. 하면 어디에 도착해? 15에 도착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2개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 계산 좀 해볼까요? 자, 연립 금방 나오죠? 자, 여기는 뭐 약분해서 정리하면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식 연립할 때도 여기 공통인수 D가 곱해져 있는 게 보이니까 그냥 얘만 놔두고 넘기면 얘는 15, 얘는 5라고 정리가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2개 그냥 나눠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 D가 약분될 거고 n 플러스 1분의 m 더하기 1은 얼마다? 3이다. 정리해서 집어넣으시면 그냥 mn 나올 거야. 이런 거 정리할 때도 난리 치고 있지 말고 얘 곱셈으로 돼 있잖아. 이 숫자는 이쪽으로 넘기고 얘가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곱셈 중에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나눠버리면 그냥 식이 간단해지겠죠. 자, 밑에 16번 봅시다. 자,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 항 알려주고 있네. 아는 항 세 번째 항. 자, 얘는 가번 조건은 일반항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습관이 뭐야? 중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그럼 항번호 더하면 얼마? 2K-4죠? 절반 할 수 있지? 그럼 중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중항이, 얘는 K-2가 중항이죠? 자, 이거의 2배가 마이너스 24다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AK-2는 마이너스 12다. 해서 항상 습관이 이거. 자, 그 다음에 나번. 자, 여기 SK는 K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 SK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얘는 항상 출발이 A1으로 정해져 있고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중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중항이 있는지 지금 판단 못해. 왜죠?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니까 얘는 중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홀수 개를 더해야 중항이 있는 거야. 둘둘 하고 나서 가운데가 있으니까. 근데 K가 홀짝인지 모르니까 중항 하나의 항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음과 끝의 절반으로 중항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몇 개? K개. 자, 이게 얼마다? K제곱이다. 자, 얘 정리하면 A1 더하기 AK는 여기 K 약분해주고 2K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K는 4 이상의 자연수.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항 하나 정보 알고 있고 여기도 일반항 하나 정보 알고 있죠. A3이 42다 라는 거는 문제 낸 사람이 알려주고 있지. 자, 수열은 뭘 잘 관찰해야 돼? 항번호. 내가 항 두 개 더해져 있으면 중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얘는 중항은 없지만 항 번호를 조절해 줄 수는 있어. 그래서 그게 알고 있는 항 번호로 조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합이 일정해야 돼. 더하면 K 플러스 1. 얘도 더하면 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A3 더하기 AK 마이너스 2의 합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서 얘가 A3은 42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K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뭐 A1 더하기 K-1D 이러고 있으면 하루 종일 풀어야 돼. 항번호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N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처음 4개의 합은 29다. 자, 쭉 가서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은 155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지막 항 4개는 역순으로 쓸게요. 그래야 대칭성에서 짝이 맞지. 자, 이렇게 써야 항번호의 합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면 다 똑같은 값인 거야. 그러면 얘네 전체를 더한 좌변은 A1 더하기 AN이 몇 쌍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오른쪽은 29 더하기 155다 라고 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식. 답안식은 전체 다 더하고 있네. 자, 제가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몰라서 중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중항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항으로는 못 나타내고. 자, 이게 몇 개? N개. 자, 얘가 얼마? 575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위에서 계산해서 이 값 구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 때려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N의 값이 나올 겁니다. N의 값이 나오면 나머지 계산은 해볼까? 계산 못할 것 같으니까.
자, n은 25 나와요? n은 25 나왔지? 자, n 25 나왔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가 25, 여기 25, 그 다음에 얘 중앙으로 표현이 돼서 일반항 하나 잡아낼 수 있지. 그럼 제 중앙 번호는 1과 25의 가운데니까 A13 해서 얘는 A13으로 바꿔서 나타내고 얘는 25로 나눠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13의 값이 얼마가 나와? 23으로 나올 거예요. 25로 나누면.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황. 자, 이렇게 해놓고 구하는 거 볼게요. S9 구하래. 9개. 중앙 있네. 얘는 S는 무조건 첫 번째 항번호가 1로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중앙 번호는 1과 끝항번호 9의 가운데 다섯 번째 항이야. 그래서 얘는 다섯 번째 항 9개 더하는 거랑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데 다섯 번째 항을 구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13번째 항이니까 13번째 항에서 앞으로 되돌아가야죠. 몇 칸 되돌아가야 돼? 8칸 되돌아가야 되니까 8D 곱하기 9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남아있는 식에서 뭐를 찾으시면 돼요? D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D는 어디에서 찾냐? 자, 이 식은 무슨 식이야? 연립방정식. 우리 보통 연립방정식 풀면 원래 식에다가 다시 추가로 대입해서 정보를 더 끄집어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찾은 정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도 되고 위로 해도 되지만 한 번호 작은 걸로 할게요. 저거 4개는 중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칭성이 있게 자, 이렇게 합이 같으니까 A1 더하기 A4의 두 쌍이 29라서 얘는 2분의 29다라고 쓰시면 되고 자, 얘도 역시 아쉽게 중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나타낼게요. 그러면 얘는 A1은 여기서 몇 칸? 12칸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A13, 13번째 항에서 앞으로 12칸을 가주시면 되고 자, 이 녀석은 여기에서 9칸 가야 돼. 혹은 여기서 뒤로 3칸 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3-9D가 되고 얘가 2분의 29다라고 하면 D가 나올 거라서 마무리 산수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18번 별표 치시고 많이 나왔어. 학교에서도.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입니다. AN. 자, 홀수 번째 항의 합은 180이고 짝수 번째 항의 합은 135다. 공차가 양수면 AN은 점점 커져. 증가하는 수열이지. 증가함수. 기울기가 양수니까 1차 함수는 증가하잖아. 그럼 당연히 A1보다 누가 커? A2가 크죠. A2보다 A3이 크지. A3보다 A4가 크죠. 이런 구조거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항이 4개가 있다라고 하면 홀수 번째 항의 합은 무조건 짝수 번째 항의 합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홀수 번째 항의 합이 짝수 번째 항의 합보다 더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홀수 항은 무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항 번호는 홀수부터 시작하니까 홀수보다 짝수가 크고 홀수보다 짝수가 큰데 홀수들을 다 더했을 때 이상하게 짝수들 다 더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는 끝나는 게 홀수가 한 마리 더 있었다라는 거를 의미해서 얘가 나한테 알려주는 일단 정보는 전체 항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끝항 번호가 홀수야. 여기 K가. 그래서 K가 홀수기 때문에 우리는 K를 2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도 A1 더하기 혹시 내가 또 n을 구해놓고 여기에 또 잘못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미리 바꿔놔. K 대신에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2n 더하기 1 n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 n만 찾으면 돼. 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거 몇 개야? n 플러스 1개죠. 여기까지가 딱 홀수도 n개, 짝수도 n개인데 홀수 하나 더 있으니까 이 홀수는 n 플러스 1개. 자, 그래서 A1부터 해서 A1, A3, A5, AEN 더하기 1. 자, 얘 더한 게 180인데 자, 얘가 몇 개냐면 n 플러스 1개. 근데 우리가 아까 원래 수열이 등차면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내가 등차 수열 더할 때는 뭐 보라고? 중앙이 있는지 봐. 중앙은 첫 항과 끝 항의 항번호로 관찰하는 거예요. 1과 2n 플러스 1을 더하면 2n 플러스 2니까 얘는 중앙이 있네. 중앙 번호는 n 플러스 1이죠. 그걸 몇 개 더해주는 거야? n 플러스 1개 더해주는 거야. 얼마다? 180. 자, 두 번째 식은 그럼 뭘로 세울까? 짝수항들의 합으로 세우면 되겠죠. 근데 짝수항은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 짝수항은 A2에서부터 A4, A, EN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자, 이 짝수항은 몇 개 있어? n개 있어, n개. 자, 이거 더하면 얼마야? 135. 자, 얘도 중앙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2n 플러스 2 더하면 짝수니까 반등할 수 있지. 그래서 얘도 중앙 번호가 얼마가 되는 거야? A,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개? n개. 자, 이거 더하면 얼마? 135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어? 두 개 나눠버릴 수 있지. 그럼 얘는 두 개 아까 비슷하게 했던 연산처럼 나눠버리면 n분의 n 플러스 1은 135분의 180이다 라고 하면 n의 값이 나와. 그 n의 값이 나온 거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얘도 뭘로 나타낼 수 있어? 중앙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이 녀석의 중앙 번호가 an 플러스 1이잖아. 그거의 2배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2n 더하기 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한 n의 값 집어넣으시고 여기에서 n의 값 나온 거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얘 중앙값도 나와요. 그 중앙값 바로 여기에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굳이 막 첫항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이. 이해됐죠? 잠깐 쉴까요?